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운테 영사. 오늘은 라디오 같은 감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반다이 하비 넥스트 페이즈 2022년 윈터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신작 프라모델들 공개가 되어서 이걸 오늘은 보는 시간입니다. 전부 보셨죠? 괜찮으시다면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1280에 720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꼴에 60프레임이에요. 아무튼 인코딩을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0이 지원되지 않는 점 양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부터 보죠. 건담 있으니까. 첫날은 건담 계열도 없고 슈퍼로봇 대전 계열도 공개 안 되어서 처음에 제품으로 공개 안 하고 판권 로고로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슈퍼로봇 대전이 없고 경계전기가 있었어요. 경계전기 아직도 나올 게 있나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화요일 거 수성의 마녀부터 보죠. MG나 리벳 같은 건 없고 HG 계열 위주로 공개가 되었네요. 기대한 것보다 아이템은 많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 등급으로는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월부터 6월 3개월간 나오는 기체들 꽤 많이 나와요. 4월부터 6월이면 애니메이션 2쿨 방영 중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작들 공개한 것 같고, 기체들 보면 더 이상 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을 하나 봅니다. 라인업이 좀 무시무시해요. 좀 아머드 코어 같은 녀석도 있고 어둑칙칙한 그런 기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워트 헤비라고 하는, 국내 명칭은 조워트인데 여기는 자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G로 시작하니까 G-O에서 조워트라고 쓴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자워트라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걸 의도해서 일본판은 자워트인가 봅니다. 4월 1600엔 아머드 코어처럼 생겼죠. 예비 탄창을 앞에 이렇게 방탄판 대신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밀리터리적인 해석 좋은 것 같고, 보통은 보병들은 가슴에 달잖아요. 예비 탄창을 택티컬 베스트에다가 끼우잖아요. 그걸 스커트 대신 이렇게 아머로 쓰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어느 무기에다 장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탄창은 다르잖아요, 크기가. 이거 무슨 탄창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머인 건가? 진짜로? 그리고 어깨에는 포가 달려있고 여기에 미사일 런처도 있고 머리 부분에 발칸도 장비되어 있고 꽤 중무장입니다. 개폐가 되네요, 이 부분이. 개폐 기믹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기믹이 있네요. 여기에 이런 핀으로 프라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볼품없어 보이는 형태가 되기는 하지만, 이 끼우는 핀을
꺾어서, 그러니까 세워서 끼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끼우는 방향으로 해치를 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통짜로 붙어 있는 것 같고, 사벨렉에서 사벨 전개 가능하고, 밀리터리 색상으로 올리브 그린이죠. 다크 올리브 그린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컬러로 칠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군용스러워 보이고 재미있게 보입니다. 제스타 같죠?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한 제스타 같습니다. 무장 상태도 그렇고. 단면도를 보면 이게 보면 도움이 되나요? 볼 조인트가 보이는데, 이 볼 조인트가 양쪽에 볼이 달려있는 축으로 된 이런 부품인 건지, 아니면 다른 형상으로 생겼는데 단면을 자르니까 이렇게만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품 사진을 올려놓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반다이는 최근 반갈 사진에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립하고 나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하지 않아요? 만들어 보면 쉽게 빠지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뭐였죠? 틱발랑이라고 하는 비행체를 붙잡고 엘가임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플과 매거진이 부속되어 있다고 써있네요. 그런데 이 매거진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다음은 시위 진압하면서 등장했었던 디란자 소울. 4월 1600엔 마찬가지네요. 커다란 방패가 어깨에 달려있는 딜란자인데, 군용 딜란자인데, 이 녀석도 그렇고 좀 우주세기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약간 이쪽도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섬광야사회에 나오는 구스타프 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발이 발 앞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고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곰을 치우는 그 장비 보면 자석 달려있는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그 전자석처럼 생긴 발을 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부 이페이 선생님의 디자인이죠. 조어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건담에 참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함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 아머드 코어 쪽에도 참가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어트 계열도 좀 그런 여기에 그 착검되는 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색상이 좀 공격적으로 보여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다음은 하인드리 슈트름이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1600엔의 5월 발매). 어깨에 포가 달려있는, 그 미카엘리스하고 같은 회사 소속이죠. 디자이너는 에비카와 카네타 케 선생님일 겁니다. 머리 부분이 짐머리예요. 데미 트레이너가 짐 같은 역할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미 계열 기체들 중에 군용으로 납품되어 있는 기체도 있었고 해서 머리만 보면 이게 가장 짐이죠.
배럴이 긴 라이플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제어용 버니어 같은 게 사이드 아니 리어 스커트에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고, 사벨이 하나 달린 것도 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허벅지가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보면 미카엘레스나 아니면 그 전에 기체가 한두 번 나오고 쓱쓱 지나가니까 그렇게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오래 인상을 못 남기는 것 같은 점이 좀 이번 시리즈의 단점 같아요. 화수가 짧아서 그런 거겠지만. 디자인 면에는 그 외형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내년 내후년까지 사랑받는 그런 모빌 슈트들일지 아니면 금방 잊혀질지. 디테일을 좀 덜 파서 애니메이션에는 좀 밋밋하게 나오더라도 작화 코스트도 있고 하니까, 근데 프라모델로 나올 때는 디테일을 많이 좀 추가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밋밋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데미 바딩. 국내명으로 하면 데미 버딩이라고 쓰겠죠? 데미 버딩 1900엔입니다. 5월 발매. 조금 비싼 가격에 1900엔. 그리고 무장도 이렇게 충실하게 되어 있는, 생긴 것만 보면 데미 트레이너 추추 전용기의 업그레이드판 같아요. 이 기체의 상태를 보건대 이쿨에서 한 2년 정도 시간 뛰어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시간 뛰어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캐릭터들 그 디자인도 변경되잖아요. 나이 먹은 버전으로 변경되잖아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주인공 친구는 뭐 이런 컬러로 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구시온 리메이크부터 이어지고 있는 2인자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면 센서 형태가 변경된 것도 있고 발칸이 삭제된 것도 있고, 발칸 없어진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등 부분에 데미 트레이너 버전의 머리와 비슷한 걸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머리가 달려있는 걸 보면 사람이 한 명 더 타는 걸 수도 있겠어요. 더블 호라이저처럼 앞쪽에 추추가 타고 뒤쪽에 니카가 탄다든지, 그래서 도킹한다든지. 여러가지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는 키트였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동일하네요. 어깨 부분. 사벨 두 자루하고 라이플이 있고, 라이플 보면 디테일을 너무 아꼈습니다. 수성의 마녀 시리즈 보면 라이플이 정말 다 밋밋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날림이죠. 본체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6월 발매에 1400엔, 약간 가격이 싸요. 1400엔짜리 건담입니다. 근데 신상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기체 디자인은 르브리스 계열 같은데, 그 르브리스 울하고 손하고 그 계열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양산기가 아니라면 안수즈라는 이름을 쓸 것 같습니다. 룬 문자 순서대로 가면요.
하완 부분이 짧은 르브리스 계열 특징이 있죠. 르브리스도 그렇고 에어리얼도 그렇고 하완이 엄청 짧아요. 근데 이 기체는 커버까지 좀 늘려놓았기 때문에 관절 있는 데까지 커버가 늘어나 있어서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팔이 좀 길어 보이네요. 앞에서 보면 좀 짧아 보이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밖에는 이 부분, 다리 뒷부분에 여기 동력선 있는 것도 에어리얼하고 르브리스하고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고, 이 기체는 건드 포맷이 장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하고 가슴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클리어 파츠인지 아니면 그냥 장갑인지가 좀 애매해서 불확실하지만, 건드 포맷을 장비 안 한 양산형 르브리스라는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얼굴이 정말 아무 디테일도 없는 민자 페이스거든요. 이렇게 심심하게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디테일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외장의 포름은 이 기체가 좀 애매해요. 르브리스 울하고 손은 그게 야나세 타카유키 그분 그 라인이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더블오에서도 그 세츠나 건담 말고 다른 녀석들 타는 건담 중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기체는 좀 야나세 같으면서도 에비카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직 좀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나 뭐 이런 부분은 야나세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 어깨 장갑을 보면 이거 그거잖아요. 이 어깨 장갑은 그 그레이즈의 어깨 장갑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즈는 에비카와 선생님 디자인이니까 그냥 비슷하게 따라서 해본 건지, 아니면 르브리스의 양산형을 야나세 타케유키의 필터를 한번 거친 울손을 바탕으로 에비카와 선생님이 다시 그린 건지, 그 부분이 저는 판독이 안 됩니다. 어깨 장갑 아래쪽에 있는 이건 르브리스하고 비슷하네요. 라이플은 기관단총처럼 생겼고 실드가 길다랗고, 이 실드는 그거 같죠? 플루토 같죠? 근데 왜 사벨에 돌기가 있죠? 사벨을 여기 수납하네요. 그러니까 돌기가 있나 봅니다. 실드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하지 말고 반대로 끼우면 실드 상태에서 사벨 날이 전개가 될 텐데 공격적이지 못하게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 꽤 멋있는 게 이거죠. 건담 슈바르 제테라고 하는, 독일어인가요? 슈바르 제테? 콧구멍이 세로로 3개 뚫려있는 특이한 얼굴이에요. 교브이페이 디자인이죠.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겠죠, 이건. 머리에 이런 원형으로 된, 테로 된 뿔 달린 거? 이거 수성의 마녀 이전에 GL의 콩기스타에 이런 비슷한 기체도 있었고, 그래서 GL의 콩기스타에서 살아남은 그런 디자인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눈이 형광 핑크인 건 잘 한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교부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면 그 다른 로봇에서 안 쓰는 특이한 색상을 쓰잖아요. 근데 이 기체는 색상을 안 쓰고 이런 흑백 패턴으로, 이 백색 부분이 그냥 백색은 아니지만 그 팥 색깔, 아즈키 색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약간 들어간 회색이라서 재밌어 보입니다. 디자인에 생긴 이 모양만 보면 제타크사에서 만든 건담 같아요. 다릴바르데의 요소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소가 보이는 거지 금형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부분, 여기에 건드 포맷으로 보이는 그 다릴바르데는 건드 포맷 아니지만 그 AI죠. 아무튼 그런 장비로 보이는 클리어 파츠가 끼워져 있는 거나, 그리고 클로였었던 이 발꿈치 부분에 달려있는 이 뾰족한 거, 그리고 관절, 팔관절 모양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금형은 아예 신기해요. 모양만 똑같아 보이는 거. 여기를 보면 다릴바르데하고 핀 모양이 다르죠. 아래쪽 핀이 원형이었는데 다릴바르데는 이건 사각형 핀이고, 여기에 커버 모양도 다르고, 가슴 형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릴바르데보다는 딜란자 쪽에 더 유사한 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빈발칸이겠죠. 구경이 좀 작은 거 보면. 그리고 교부 선생님이 건담 디자인할 때 가끔 이렇게 오니를 좀 이미지한 것 같은 앞으로 솟는 쌍뿔을 다는데, 이게 철혈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다 나오니까 세계관을 파괴합니다. 대형 소드, 이게 소드만 되는 건지 아니면 분해되어서 비트로 사용을 하는 건지는 아직 불명이고, 만약에 분해가 된다고 하면 길다란 거 2개 하고 이 삼각형 앞뒤 커버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손잡이에 디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손잡이는 이 안쪽에 사무라이 소드 같은 게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밋밋한 건담이었습니다. 왜 디자인들을 다 하다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멋있긴 해요. 멋있는데 이거 보다가 이런 검 쓰는 거, 대검 쓰는 기체, 아스트레이 세컨델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인가요? 그 기체 이름이? 아무튼 뭐 다른 좀 디테일을 좀 판 로봇들을 보면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마무리를 덜 짓고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좀 그렇긴 한데, 3개월 가지고 노는 HG라고 만든 거라고도 하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사실 좀 더 정중하게 보고 싶지만, 새로운 신규 건담 시리즈의 메인 상품군으로 보고 싶지만, 다음으로는 쿠크루스도안의 섬 건캐논. 이거 오리진 건캐논 계열들 화력시험형이나 철기병중대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완전 신금형이에요. 디테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커트도
기존 오리진 거는 여기에 동그란 형태의 디테일이 있는데 이건 일자로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다리에 있는 것도 디오리진판 건캐논들은 여기에 이 아랫단이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온 사각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대로 사각형이기만 하고 몰드가 좀 얕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건 예전 건 몰드가 깊고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시덴이 탑승했는데 이걸 한정으로 낼 수는 없죠. 빨간색 건캐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판으로 낸 것 같습니다. 구크루스도안의 섬의 작품의 입지를 생각하면 한정으로 냈어도 뭐 상관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오리진 버전의 건캐논이 나오려면 디오리진을 TV판으로 만들고 나서 나와야 하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도안 버전으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디오리진이 애니메이션화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좀 그래요 이거. 디오리진 포맷으로 맞추다 보니까 좀 이도저도 아닌 건캐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먼저 이 어깨 부분에 이 각이 이 사선이 너무 좀 위에 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좋네요. 이건 보기 좋은데 이건 좀 위로 뻗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건캐논에 턱이 있지 않습니까? 디오리진은 근데 이 턱이 저는 좀 싫더라고요. 건담이 나오기 전에 스타쉽 트루퍼스가 있고 스타쉽 트루퍼스의 스튜디오 누에서 그 설정한 기동보병이 있잖아요. 그 기동보병 설정을 가지고 참고해서 모빌슈트 설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동보병을 보면 기동보병 얼굴이 이렇게 디귿자를 그 아래쪽으로 뚫어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커버인지 무슨 콕핏 블록 위쪽에 달린 무언가인지 콕핏은 아니지만 기동보병은 그것 자체로 갑옷이니까 아무튼 이 가슴 위쪽에 있는 블록이 엄청 크거든요. 그게 머리에 있는 이 페이스 부분에 끼워지면서 턱처럼 볼 수도 있는 조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턱에 달려있던 블록이 빠지고 그게 좀 생략되면서 이 지금 마우스 커서로 가려놓은 형태의 이 형상이 되었다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척 하면서 이 블록을 집어 넣어서 턱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블록이 턱이 아니잖아요. 원래 기동보병은 그렇게 작은 파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작게 만들어서 넣으니까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하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근데 이것대로 멋있는 건 알겠거든요. 건담처럼 턱이 있는 건캐논이라고 하면 뭐 같은 V작전 파생형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막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좋기는 한 건 알겠는데 근데 기동보병까지 생각해서 보면 그리고 얘는 왜 백팩을 바꿨습니까? 백팩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캐논 버전은 이게 달려있고 본래는 동체 안에서 전부 해결되던 그 캐논 기믹을 백팩까지 빼서 캐논의 역할을 백팩에 담당을 시키니까 여기에 달려있어야 했던 백팩이 사라지고 이게 전부 겸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원래 달려있었던 백팩은 미사일 런처 달 때 여기에서는 달려있고
근데 원래 달려있었던 백팩은 흰색 산소통 같은 거 2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게 쌈마이에서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달린 이건 기동보병에 달려있었던 그거죠. 그게 남아있었던 건데 여기에도 남아는 있습니다. 근데 캐논이 달려있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 디테일은 남아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건 기동보병이 아니라 건캐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뭐 이해해야겠죠. 편소는 안 들어있네요. 꽉 친 주먹이 들어있고 마킹실이 들어있고 카이기 하야토기를 재현할 수 있게. 디오리진은 109가 하야토기인가 봅니다. TV판은 104, 105였던가? 그랬지 않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연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 이게 재밌죠? 캐논이 이렇게 사선으로 벌어져 있죠? 프라모델로 될까? 안 되겠죠? 프라모델은 이 부분 전체에서 간섭하니까 사선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발목 부분 가동성 은근히 좋고 아 여기에 편선 있네요. 기본이 편선이구나. 잘 나왔는데 디테일도 좋고 이 차이가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디자인 말고 디테일적인 면에서 그 어떤 라인을 넣는 그 노하우 같은 게 역시 이쪽이 그 좀 한 단계 발전되어 있는 그 디자인 센스 같아요. 아까 수성의 마녀에서 보면 좀 넣는다고 넣었는데 좀 애썼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프로의 범행이잖아요. 해놓은 이 상태가 몇 개 안 넣었는데도 엄청 디테일하고 밀도 있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볼륨도 풍선에 바람 넣은 것처럼 부풀려 놓은 볼륨이긴 한데 풍선에 바람 넣은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뭔가 곡선이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무슨 소린가 싶을 것 같아서 이건 취향 차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교부이페 선생님 디자인 보면요, 그 장갑판을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릴 때 이 진짜로 좀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좀 어설프게 풍선에 바람 넣은 것처럼 부풀려 놓아서 좀 묘한 게 있어요. 좀 보면 그 약간 불쾌감 느껴지는 그 지엘의 콩기스타에 나오는 그 녀석들을 꽤 그런데 아이디어는 재밌는데 그 마무리가 좀 미흡하다. 완전 범행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같은 게 디오리진의 디자인. 이건 뭡니까? 반다이가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생긴 건 막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네이도 건담입니다. 토네이도 건담. 토르네도 건담. 근본 없는 멋있음의 결정체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근본 없이 생겼잖아요. 설정상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공장에 그냥 몇 대 세워져 있었다는 전설의 기체. 근데 건담 마크2의 라이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약간 제타스러운 느낌이 있고, 가슴 부분에는 메가 입자포 같은 거 달려있고, 머리는 이게 90년대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건담 에어마스터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뿔이. 나중에는 스타게이저도 비슷하게 디자인 되어 있었죠. 어디서 이것저것 파츠를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원본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환상적인 근본 없음의 결정체. 진짜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참 재밌죠. 어깨가 이거 우주세기 어깨 아니잖아요. 다른 파츠들은 우주세기 파츠들처럼 보이는데 이 어깨 때문에 이건 우주세기 기체가 아니게 보이는 이 느낌. 발칸을 수납되는 그 방식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납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라도 재현을 하니까 좋네요. 저는 토네이도 건담이 팔관절이 어디에 달려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팔 접히는 방향이요. 여기에서는 이 제타 건담으로 치면 이게 측면인데 이걸 정면으로 해석을 했네요. 게틀링이 수납이 되니까 수납한 상태로 좀 줄어들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접혀서 이게 측면이고 게틀링 달린 게 정면일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동 범위상으로 볼 때. 빔사벨을 보면 길이가 짧아요. HG 빔사벨 같지가 않고 조금 짧고 여기는 더 짧아 보이는 게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 사벨 런너가 아마 A 런너의 곁다리로 조금 들러붙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신규 사벨 런너를 배치한 게 아닌가. 이것만 따로 있는 SB 런너를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프레임을 두 종류 다 넣어주는 것도 재미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려놓은 것보다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팔 길이는 이쪽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팔 길이를 늘리고 눈은 이쪽 걸로 달면 좀 까다롭죠. 저같이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도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속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빔사벨 지금 보니까 길이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있네. 사진이 좀 알아보기 어렵네요. 이거 프로포션 엄청 좋지 않아요? 일러스트? 이런 키트는 발매된 적이 없거든요? 물론 SDCS 퍼스트 건담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멋있어요. MGSD를 이런 프로포션으로 내주면 좋겠습니다. 보면 반다이가 박스 아트나 CG로는 잘 뽑아놓고 프라를 정작 만들면 좀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SDCS 중에 그레이트 마징가도 건담은 아니지만 그것도 박스 아트는 황금 밸런스의 SD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프라로 되면 어정쩡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SD 월드 히어로즈 계열도 보면 그 3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인가 하는 그 기체도 CG로는 다리 길이가 꽤 보기 좋은데 제품은 좀 짧아 보이고, 그래서 좀
일러스트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해서 건담은 다 보았습니다. 뭐 하나 더 공개할 줄 알았더니 공개 안 하네요. 이게 단가 봅니다. HG가 최대인 뭐 이런 라인업이네요.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 게 꽤 많아요. 뭐 매달 출시되는 것도 좋고. 이쪽은 대충 보겠습니다. 킹룡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왔었던 뼈대에 외장 달려있는 걸로 교체를 좀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마 크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크기를 감안해서 이걸 구입하고 싶겠냐는 이야기죠. 1300엔에 1월 발매고 아마 절반 정도 씌워놓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깃털 달린 버전하고 일반 버전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깃털을 달 거면 좀 화려하게 달지, 이건 뭔가요 이게.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도 깃털을 달아 놓았어요. 트리케라톱스는 얘랑 좀 다른 진화 계통 아닐까요? 뿔도 있는데 뿔 달린 새는 없잖아요. 얘는 새로 해서 지금 치킨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트리케라톱스는 깃털 쪽으로 갔을까 얘가? 그리고 깃털을 달았는데 피부가 초록색일까? 깃털 달린 동물 중에 피부가 초록색인 새가 지금 있습니까? 불그스름한 색,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살구색, 검은색, 뭐 이런 계열은 있는 것 같은데, 초록색은 이런 밥맛 떨어지는 색이 되어 있는 새는 없을 텐데. 고증하고 괴수 쪽의 이미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컬러를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을 한 건지, 도색이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격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트리케라톱스는 세금 포함 1595엔 1월, 이쪽은 1650엔 3월, 그리고 1800엔까지 갑니다. 정가는 1700엔이죠. 6월달 발매되는 모사사우루스가 타이밍이 좋네요. 6월달 좀 더워질 무렵에 바다의 공룡이 나옵니다. 베이스 색깔도 신경을 쓴 것 같고, 클리어 블루겠죠. 그리고 모사사우루스, 저는 모사사우루스 좋아해서 모사사우루스는 조금 좋게 보이네요. 이 라인이 색분할이겠죠. 다음에 30mm하고 이쪽은 코토부 기아의 그 헥사기어나 프레임암즈, 메가미 디바이스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MSG라고 하는 별도 판매되는 무장을 섞어서 신작을 만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반다이가 비슷하게 했어요. 지금 에그자비클 파츠로 보이는 걸 가져다가 쓰고 있는 신제품입니다. 이거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애 빼면 지금 에그자비클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파츠만 몇 개. 중복 파츠 같은 걸 생각하면 꽤 볼륨이 풍성해서
만들만 하지 않을까. 커스텀하는 면에서 이 시리즈는 남는 파츠 쓰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자인이 좀 너무 자코스러워서 이게 매력이 좀 반감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걸 합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도 이게 있는 건가요? 센서 말이죠. 센서를 따로 차이를 주고, 백팩은 물론 이건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너무 사소한 차이만 주고 별도의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그자비클이었던 이 부분 자체가 이미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센서는 재밌네요. 천문대 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구입한다면 이쪽을 구입할 것 같아요. 천문대 머리가 멋있어 보여서. 뭔가 꿈이 있는 머리입니다. 가격이 계산하기 어려운 가격. 암산으로 10%를 빼면 1,400 1628엔입니다. 세금 포함입니다. 자동차, 이것도 어디서 보던 바퀴죠. 아닌가? 이 바퀴는 신규인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신규로 뽑았다고 하면 너무 크게 뽑은 것 같고, 이 로봇이 14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건담처럼 18m 그 정도 되는 로봇인데, 바퀴가 이렇게 큰 바퀴로 6개로만 된 차량으로 이걸 싣고 다니려면 도로 정비를 엄청 빡세게 해야 될 겁니다. 한번 크롤러로 만들든지 아니면 작은 바퀴로 복륜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하든지 해야 설득력이 좀 있을 텐데, 달에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월면 수송 차량입니다. 그래서 1518엔 세금 10% 포함입니다. 가격이 옛날 반다이는 좀 딱 떨어지게 책정을 했잖아요. 세금 붙었을 때. 최근에 좀 가격을 지저분하게 설정하는 게 1500엔 하기에는 좀 18엔이 아까운 모양이에요. 원가 같은 게 올라가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비율로 계산해서 나오는 정산식대로 그냥 받나 봅니다. 아니면 일본이 소비세를 또 인상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딱 떨어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책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825엔 5월 발매되는 무기. 이 파란색이 클리어 파츠인 것 같죠? 쇼텔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건 뒤집어서 들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도 되는 데는 문제 없겠죠. 손도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1.1배 큰 손이 있어서 세 쌍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 세 쌍으로 세 타입 들어있는 거죠. 총 9개. 지금까지 나온 별매 손 중에 제일 멀쩡하게 생겼고요, 제일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손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디자인도 이상했었고. 이제 별로 재미없는 애들만 남았으니까 이건 뭐 당사 관점입니다만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흰색 스쿠미즈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한 박스 안에 다 넣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일단은 이 상어 같은 가오르 구라를 800엔에 무장만 파나 봅니다. 무장만 일단 팔고, 아닌데? 얘가 무장을 달고 나오네요. 그래서 3,520엔 세금 포함 5월 발매고 6월 달에 한 달 텀을 두고 얘가 가지고 있던 무기만 따로 팔고, 얘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다른 옷을 스쿠미즈라고 하는 걸 별도로 또 5월 달에, 이건 같은 달이네, 본체하고 800엔에 팔고, 그 다음에 본체가 달고 있던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잘 보면 조금 다르게 생긴, 개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대충 하는 것 같고, 초반에 그 이거하고 티아샤하고 나올 때는 2개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은 출발로 보였는데, 이후에 나오는 건 몸체만 별도로 파는 거 있잖아요. 몸체 빼고 별로 이렇게 독보적인 뭔가를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싸고 디자인에 비해 비쌉니다. 그러니까 메가미 디바이스는 꽉 채워놓고 받거든요, 돈을. 얼굴도 탐포인쇄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똑같은 탐포인쇄도 30mm 탐포인쇄하고 메가미하고는 색상의 종류하고 그 섬세함의 정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메가미 쪽이 훨씬 정밀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우려 먹어도 괜찮은 제품이 나옵니다. 30mm는 그냥 그저 그런 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귀멸 모형 5월 발매 카마도 탄지로 4,620엔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대나무를 물리지 말고 그냥 얼굴도 넣어 주어야 팔리지 않겠니? 표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넣어주면 누가, 그래도 뭐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탐포인스 때문에 이걸 많이 못 주는 것 같아요. 반다이가 프라 부분은 일본 생산이고 얼굴은 중국에서 찍어갖고 가지고 온 다음 일본에서 만든 그 런너하고 같이 재포장해서 파는 거라서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되도록 한 개만 넣어주려고 이러는데, 그러면 데칼 넣고 맨 얼굴이라도 넣어주든지. 너무 표정 차분히 적으니까 이러면 매력이 너무 떨어지죠. 프라모델의 좋은 점이 피규어하고 다른 유일한 장점? 그게 얼굴 여러 개 넣어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성형 같은 경우, 가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근데 장점을 못 살리고 있어요.
프라모델에 데칼로 얼굴 그 눈 넣어주면 표정을 뭐 4-5개 막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피규어는 전부 도색해야 되는 공정이 들어가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프라모델 살 바에는 피규어 산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표정 차분을 여러 세트 넣는 건데, 얘네들은 장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출 기술로 이상한 실험만 하려고 하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장점이 아니잖아요. 경계전기가 드디어 멋있는 로봇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캔부 참을 처음으로 사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외장을 끼웠을 때 캔부 참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생긴 캔부 참이 본편에 나왔으면 방영 중에 캔부 참 샀을 것 같은데, 팔다리만 팔면서 1200엔 5월 발매. 참 무시무시하다던 애들. 수성의 마녀 건프라 한 대 가격 받으면서 팔다리만 주는 엄청난. 그리고 정작 하는 짓은 30mm의 답습이죠. 30mm하고 호환되게 해서, 그러니까 팔다리도 다 빠지게 만들어서, 30mm는 팔다리가 교체가 잘 안 되잖아요. C형이라서. 얘네들은 팔다리 교체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해서 얘네들도 어메인이라고 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좀 다른 형상으로, 어차피 신금형으로 3세트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엄청 매력 있는 라인업이 됐을 텐데, 왜 거의 똑같이 생겨서 머리만 다른 로봇을 3대 주역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디자인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돈이 안 들 거거든요. 돈 들어서 안 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정에 매몰되어서 설정상 같은 계열기니까 뭐 비슷한 베리에이션 기쳐야 한다 뭐 이런데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얘네들도 보면 스스로 까먹은 케이스죠. 근데 이거 멋있네요. 이렇게 생겨서 풀메카닉스였으면 진짜 좋았겠다. 얼굴 못생긴 것도 이게 좀 만회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 색상도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검은색의 이런 메탈릭 계열로 뭔가 설계되다가 급하게 투입된 것 같은, 아니면 실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듯한 이런, 경계전기를 이렇게 띄워서 뭐 하겠습니까만. 1200엔에 6월입니다. 옛날에 브로그로 팔았던 걸 뒤늦게나마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이렇게 장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계전기 애들이 별로 이렇게 호환성이 좋지가 않아서 이걸 구입하면 이거 하고 맞추기는 좋을 것 같네요. 6월이죠? 이건 5월이라서 합배송 같은 것도 못할 것 같고 판매 센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디지몬 5000엔 6월 발매 샤인 그레이 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전에 뭐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그게 안 나와서 아쉽다고 들었는데 뭔가 건너뛰고 얘로 나오나 봅니다.
꼬리에다가 리드선 넣어서 이 와이어 가동을 해요. 이런 가동 좀 싫지 않아요? 고정성도 이상하고 휘청휘청거리고. 볼 조인트가 더 좋은데 부러질까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죠. 볼 조인트를 만들 때 받아주는 부분을 그냥 그 반구 형상으로 하지 말고 반구 형상의 십자 형태로 칼집을 내서 끼우면 안 부러지거든요. 애초에 가공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최고겠지만 3630엔 세금 포함 5월 발매 T가 아니라 울트라맨 데카구나. 데카라고 합니다. 울트라맨 데카가 나왔습니다. 이거 색상 어떻게 재현했을지 기대가 되네요. 본체는 울트라맨 계열이 재현을 엄청 빡세게 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칼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슴에 이거 뭐예요? 알록달록한 거. 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스티커 같은 걸로 컬러풀한 색채를 페트 시트를 써서 재현했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그건가? 중간에 빛의 날개 스트라이크 프리덤 그 중국 짜프라 같은 것처럼 중간에 시트 하나 끼우고 조립하는 이런 울트라맨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에빌인지 이불인지 이빌이네요. 이빌. 이거 예전에 구입해서 만들었었는데 사이드 스커트 잘 부러지더라고요. 제 것만 잘 부러지더라고요. 원래는 잘 안 부러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LED 기믹 빼고 액션용으로 이런 단면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가물라이다 4070엔 5월 발매 위자드. 이게 발광되게 처리를 좀 잘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얼굴 속이 비어 보여서 되게 무서워요. 그게 할 말 전부입니다. 그리고 포켓몬은 왜죠?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포켓몬 이번 신작에 나오는 거 스타팅으로 3마리 동시에 딱 공개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친구가 나와서 이번에 나오던 녀석들이 좋은데 타이밍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했었는데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건담 이외에 기대한 건 이거 하나였는데 그리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두 프라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엔트리 그레이드로 1600엔 4월하고 둘 다 1600엔에 4월이네요. 동시에 웅장해지게 딱 나와줍니다. 이거 타이밍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벌 구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포즈고 그 다음에 와타루2에서 이건 한정이라서 안 들어가집니다. 누르면 한국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한국인 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전용 프리미엄 반다이가 있어서 볼 수라도 있는데 한국인은 밴이라서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보이기라도 했었거든요. 몇 번 클릭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하비 넥스트 페이지 2022 윈터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MG 제타라든지 슈케바이 마크2라든지 YF21이라든지 풀메카닉스라든지 꽤 큰 녀석들 나와서 정신없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체급이 라이트한 제품들이 많아서 예약하느라 힘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좀 애매하려나? 이 녀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예약 전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좋은 제품들 생각했던 것보다 막 큰 아이템은 없지만 라인업으로는 충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입해보고 싶은 것도 은근히 많았고 MG하고 RG가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수성의 마녀 쪽에서 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좀 멋있어 보였던 것도 좀 큰 것 같고 그런대로 볼만했었던 전시 같습니다. 이런 인터넷 전시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물 전시가 아니고 실물이 아니면 그나마 샘플 사진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CG예요. 아무리 인터넷 전시라도 그렇지 CG로만 하는 전시회라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시간 넘게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제품 많이 있으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